러시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제재를 계획 중입니다. 3월 29일 새벽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스위스, 싱가폴, 한국, 일본 등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이고 잘못한 놈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펀드인 아부다비 국부펀드의 러시아 투자 중단입니다. 아부다비 국부펀드는 무려 2,430억 달러, 우리 돈 297조 5,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는 초고대 투자 집단이며 UAE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극히 최근까지 암묵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동 국가들까지 발을 뺐다는 것은 러시아가 그만큼 막장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속보도 있는데요. 3월 29일 새벽 속보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를 우크라이나 사절과 함께 독살하려 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약한 독을 사용해 겁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정신나간 행동을 태연하게 하는 러시아와 관계를 이어나갈 나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푹 빠진 푸틴에게 이런 외교 참새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을 재촉해 마리우폴을 점령하는 데 혈안인데요. 현재 결사항전을 각오했던 마리우폴도 점차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7일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동측에 있는 주요의 건물을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리우폴 주요의 건물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기가 걸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대대주둔지마저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반군은 우크라이나군 503 해병대 기지를 점령하는 영상을 공개해 마리우폴을 지키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리우폴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은 보급 없이 승산 없는 기적적인 분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마리우폴 수비대에 따르면 3월 27일까지 마리우폴에 대한 모든 방면에서의 공격이 격퇴되고 러시아군은 병사 150명, 전차 2대, IFV 7대 등 한개 대대급의 전투력이 큰 피해를 입고 패퇴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는 끝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 3월 28일 저녁 7시, 우리 시각 3월 29일 새벽 2시에 아조프 부대가 올린 1일 전과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우폴 수비대는 전차 1대, APC 1대, IFV 1대를 격파했습니다. 이는 점점 전가가 줄고 있는 것인데요. 그만큼 손실이 막대한 것 같습니다. 즉 마리우폴 함락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수비대에게 도시를 떠날 것을 허락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들의 용기가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지움의 격전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에서 처참히 실패한 러시아군이 주공을 동부전선으로 변경하면서 동부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칠 수 있는 이지움 방면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장면처럼 이지움 수비대가 폭격을 위해 진입한 러시아군의 수호이 35를 격추하는 등 계속해서 분전 중이나 쉽지 않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부터 10일 까지 이뤄진 우크라이나 현지 여론조사에서 남성의 70%와 여성의 30%가 무기를 들고 싸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절반이 저항군을 돕거나 방어시설에서 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저항의지가 높은 이유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언론인 뉴스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 10명 중 무려 9명이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에는 서방의 원조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서방은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수량의 방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제볼린, 엔노우 같은 유명한 무기 이외에 펜저파우스트 3, 스팅어, 스타스트릭 미사일 등 각종 대전차 지대공화기를 지원받아왔습니다. 이 덕에 지금 장면처럼 포위된 지 3주가 넘은 마리우폴 수비대가 풍부한 대전차화기를 이용해 러시아군의 전차를 격파하는 명장면이 나올 수 있었는데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서방 원조에만 기대는 바보 군대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처럼 러시아군의 보급로하단에 급조 폭발물 IED를 잔뜩 설치해뒀다가 폭파시키는 것은 흔하고 각종 차량을 노획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본대와 분리된 러시아군 장갑차를 기습해 노획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교전으로 노획된 각종 차량의 수는 이미 확인된 것만 700대가 넘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성과가 상당한데요. 전쟁 이전에 구매했던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에게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보복 공격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력 격차는 굉장합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조금만 덜 부패했다면 우크라이나가 지금과 같은 승전을 거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 내부의 반전 여론 없이 총력전에 나선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푸틴의 전쟁 명분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인데요. 어나니머스는 지난 3월 26일 러시아 중앙은행의 비밀 문건 수만 건을 공개했습니다. 또 러시아 국영TV와 라디오를 해킹할 것이라고 예고 중입니다. 이렇게 어나니머스의 각종 활동이 공개되는 SNS에 러시아 재경부, 국방부 등의 문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수주 전에는 통신사를 해킹, 수백만 러시아인에게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 덕에 많은 러시아인들이 반전 시위에 가담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독재자 푸틴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34일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놀라운 분전을 펼치며 승세를 잡고 있으나 푸틴의 절대 명령에 사활을 건 러시아군의 공세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전쟁 내내 논란이 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치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와 비무장화를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끄는 네오나치 정권을 무너뜨리고 러시아에 합병되길 원하는 돈바스를 침공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네오나치 출신으로 구성된 아조프 부대를 지목했는데요. 네오나치 부대인 아조프 부대가 돈바스에서 러시아인을 학살하니 그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아조프 부대는 2014년 5월 결성된 극우 민병대가 기원입니다. 같은 해 2월 러시아가 크림을 강제 합병하고 돈바스에서 내전을 일으키자 병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의 창설을 승인한 것인데요. 그래서 결성 당시에는 실제로 부대 구성원 중 상당수가 네오나치를 지지했습니다. 리날도 라자로라는 네오나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조프 부대가 네오나치라는 말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장은 딱 반만 맞는 말입니다. 아조프 부대 기원이 네오나치라는 것을 침공 명분으로 내세운 푸틴의 논리는 저열한 협작에 불과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네오나치 리날도 라자로와 푸틴은 상당히 친합니다. 2019년 미국 정부가 수배했던 라자로에게 도피처와 자금을 제공한 게 다름 아닌 푸틴일 정도입니다. 크림 합병이 일어나고 무려 5년이 지났음에도 푸틴이 네오나치를 지원한 것인데요. 반면 아조프 부대는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에 흡수되어 연대로 승격된 뒤 체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관이 배치됐고 조직화되면서 극우 나치 민병대에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정예부대로 성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푸틴이 네오나치를 숨겨줬다는 사실이 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정도만 보더라도 러시아가 주장하는 소위 비나치화가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크림반도의 주민들이 러시아로의 합병을 찬성했고 5대4의 나치들이 무고한 러시아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역시 사실과 거짓을 섞어 교묘하게 꾸며낸 조작입니다. 우선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 많은 러시아계 주민들이 합병에 찬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병 과정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석연치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2014년 2월 초순 친러 우크라이나 대통령 야누코비차가 실각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 2월 25일 크림반도 친러 시위대 사이에서 갑자기 등장한 러시아 국적자 알렉세이 찰리가 시위대 추대로 크림반도의 중심 도시 세바스토폴의 시장에 추대됐습니다. 이어서 불과 4일 뒤인 2월 27일에는 세르게이 악쇼노프라는 인물이 총과 로켓으로 무장한 20여 명의 병력과 함께 의회와 지방정부를 점령했습니다. 부대마크만 없었을 뿐 러시아 특수부대와 똑같은 군복을 착용한 리틀 그린맨들이었는데요. 이후 의회를 점령한 악쇼노프는 곧바로 의회를 소집해 총리에 취임한 뒤 푸틴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러시아의 공작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2014년 5월 2일 오데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나치 문신을 몸에 새길 정도로 극우 성향이 강한 친러파 지도자 안톤 레이에프스키가 조직한 친러 시위대가 오데사 정부를 무너뜨리려 한 것인데요. 하지만 오데사 현지 주민들은 야누코비치 정권에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기에 친러 봉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격을 가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뤄진 친러 반군의 총격과 반러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으로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러시아는 이 오데사 사건을 네오나치에 의한 오데사 학살이라 주장 중입니다. 또 지난 3월 26일에는 모스크바 시위의 대변인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몰도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을 비나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가 나치인 것일까요? 이상 거리투브였습니다.